천천히 가더라도 오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으면은 험난하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가 있지만 방향이 틀리면은 가는 길은 편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세계일보에서 나온 소식인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겠다. 10월 1일날 결정 났대요. 진짜 여러분 미쳤죠? 1심 변론 종결, 지역 갈등 격화 우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싹 다 지금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지우고 동상으로 지우고,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야, 예인병. 여긴 나라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마을이에요, 마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포스터 카드? 뉴스 카드 같은 거 활용 안 하는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파주에 김일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전시관?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저번에 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좀 너무 옛날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나시죠? 요거는 놔두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동상은 철거하겠다.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대한민국 아니야. 한반도에서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김일성임. 아, 그렇지. 그때도 중공군이랑 같이 해가지고 미군 플러스 우리나라 군인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 다시 한번 검색해볼까? 한국군 14만 명, 미군 거의 4만 명, 도합 17만 명, 18만 명을 희생을 시킨 사람이 누구다? 북한군과 중국군이었다. 북한군 여기 떡하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적, 헌법상의 주적. 근데 이런 애들은 파주에 동상을 세워놓고 저 북한 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했던 대통령은 철거시킨다. 저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뭐 우리나라 역사 왜곡 오지게 많은 거 저도 아는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누가 얼마나 희생됐는지 이거 누가 부정할 거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태극기 거꾸로 다는 것도 그렇고 공산화가 얼마 안 남은 듯.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극기를 거꾸로 답니까? 어? 말 나온 김에 우리 태극기나 한번 보고 갑시다. 태극기가 요렇게 생겼잖아. 근데 어떻게 이거를 거꾸로 답니까? 빨간색, 파란색 구분 못하는 사람 어딨어? 요 모양만 달랐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아니 이거를 통째로 뒤집어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근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긴 또 광주시 의회에서 찍힌 모습이래요. 거꾸로 태극기 의미 찾아드리려고 검색했더니 바로 나오네. 이건 또 어디야? 얘는 제주야? 광복 60주년 거꾸로 단 태극기 2005년이네. 진짜 오랫동안 작업을 했구나. 2005년에 제주에서 광복 60주년에 거꾸로 달았대요, 태극기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거꾸로 달 수 있는 문제냐고, 이게. 거꾸로 태극기 의미 여기 누가 정리해 준 거 없나? 여기 있네. 아이, 김구 서명문 태극기 이딴 식으로 포장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언론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무너진 거 맞아요, 지금. 이건 시스템이 무너진 거야, 시스템. 민주당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대를 건국이라고 주장함. 그래서 지하철 광고판에 김구 존나 내세우잖아. 공부를 안 해서 정말 다행이지. 야, 했으면은 나도 끔뻑 그냥 그 역사 왜곡을 통해서 위인으로 포장한 그 사람들이 진짜 위인인 줄 알고 끔뻑 쏟고 살 뻔했어. 그럼 몰랐으니 다행이지, 차라리. 저도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성해, 과거에. 아니,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니, 나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이 사실을 좀 바라보기 쉬운 상태가 된 거지. 아니, 그때 당시엔 공부해야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좀 운동만 했지. 그지? 저기 어느 나라의 저주 방식에서도 어떤 글자나 사람 이름이나 어떤 문양을 거꾸로 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랄까 그 대상에 대한 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한테 갖고 오는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아니 이건 역사 편찬위가 문제지. 공부 열심히 한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럼. 자, 중요한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주한미군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면서 아주 난리법석이 났었죠. 인체에 유해하다, 난리 난다. 알고 보니까 무해한 부식물질이었답니다. 또 선동이었어. 또 시부레 또 선동이야. 어?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뭐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라느니 대피해야겠다라느니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 이제. 지난달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신고가 정밀조사 결과 오인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해당 물질이 백린은 물론 백린 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무해한 표면 부식 물질이라고 밝혔다.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만약에 이게 누출이 됐으면은 가장 먼저 피해봐야 됐었던 거는 미군이었어. 미군 기지 내니까. 근데 미군한테서 어떠한 피해 소식도 안 들리고 있는데 백린이다, 저거 누출되면 저 지역 사람들 다 뒤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었으니, 야 그럼 주한미군이 잘못한 거네, 응? 주한미군이 백린을 누출시켜서 평택 사람들 다 지금 피해를 보게 만들었네, 이러고 있었으니 제일 먼저 피해볼 게 주한미군이었는데, 오늘부터 관세 50% 적용됐다네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50%래요? 진짜 식품 많이 사두셨죠? 통조림이랑 물이랑 이런 거. 왜 사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를 여기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안보는 뭐 말할 거 없죠, 여러분. 안보는 뭐 국방부 장관부터가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위병소를 없앤 곳도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위병소를 없앤 부대가 있다. 여러분, 위병소는 아파트의 경비실 같은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디 오셨어요? 라고 한번 체크하는 곳이야. 근데 여기를 없앴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외에도 DMZ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분계선, 거기로 지금 북한군이 침투가 아니라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별말 안 하고 있죠. 안보 개 박살 났습니다, 진짜 현재로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떤가요? 경제. 포퓰리즘 남발하면서 국가 부채 개떡상해가지고 완전히 부채 국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세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서민들만 더 죽어나가고 부자들은 한국을 탈출할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전 폐쇄시켰던 거? 원전 몇 호기 폐쇄. 원래는 점검 후에 재가동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뉴스 기사를 우리가 작년에 몇 번 봤죠. 2번인가 3번인가 본 것 같은데, 원전은 폐쇄시키고 친환경인 정책들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친환경은 원전 대비 효율이 거의 10분의 1? 7분의 1 정도예요. 우리나라 영토가 큽니까? 미국의 몇 분의 몇입니까, 우리나라? 도대체 어디다가 친환경 시설을 만들 건데?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중국도 친환경만으로는 대체가 안 돼가지고 원전을 섞었습니다. 거기도 대부분이 원전이 그 나라의 전기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원전을 몇 개 폐쇄를 하고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리고 무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이게 다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가장 먼저 벌어질 일은, 경제적인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로 오겠지만은 에너지적인 피해는 우리의 실생활 그대로 딸려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정전 사태라든가, 최근 간간히 들리고 있죠. 어느 아파트에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났다, 어느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났었다. 말도 안 되는 그 정전 사태, 이대로 가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일단 냉장고에 있는 식품 다 상하고요. 그렇게 냉장고가 유지가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식품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식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에너지 이래가지고 뭐 전기 없이 살지 않잖아. 우리 전기 뻥뻥 쓰고 있잖아. 에어컨도 존나 가동하고. 마침 에어컨 또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또 할 수밖에 없겠네. 요즘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저도 집에 있으면은 에어컨을 풀 가동시켜요. 24시간 가동시킨다고, 집에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것도 다 전기 덩어리잖아.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폐쇄시켜버렸네? 완전히 폐쇄시킨 건 아니지만은 나와 나겠습니까, 전기가?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관세. 야,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지금 만약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우리 지금 쳐들어오면 우리 진짜 깨끗하게 발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저기 전기가 언제 끊기나. 그래서 제가 통조림이나 이런 거 많이 사두라고 하는 거예요. 한전 부채가 206조임. 206조면은요, 여러분. 저기 이번에 미국 쪽에서 국방비 올린 거 206년어치예요. 206년. 그게 지금 한전 부채래요. 문재인 때부터 폭증했는데, 제가 근데 문재인 때에는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죠. 창피하게도.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 만드는 원가는 폭등했는데 정부가 요금을 강제로 묶어둬서 그럼. 아, 그래요. 전기 만드는 원가가 폭등했겠네. 할 수밖에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저기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토르 한 명 붙잡고 우리가 모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전기를 만들려면은 기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계를 설비를 하고 보수를 하고 돌리고 하는데 또 다른 원료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원료값이 상승을 해버렸잖아.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그 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사실은. 님 대진년한테 테러 당함. 얼음 물테러? 그건 좀 시원하지 않을까? 너무 좋아. 야야, 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저런 미친 갓나 새끼 인터뷰 요청하는데 안 받아줬다. 할 말이 없겠지.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잖여. 근데 지네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이잖여. 지네들이 뭔 할 말이 있겠어, 걔 같은 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옥님 만화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숨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아니 또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하십니까? 어제보단 나아야지. 제가 어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어제 방송, 야, 이거는 영상으로 써먹을 수도 없더만. 보니까 드라이버 설정이 꼬여있더라고요. 이게 기본 마이크가 이걸로 안 돼 있고 캠 마이크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바꿔줬죠. 드라이버 설정만 꼬였고 다른 건 안 꼬였고. 요즘 성격이 꼬이는 것 같기는 해요. 하도 이렇게 막 태클 들어오고 막 어택 들어오고 하니까 좀 성격이 꼬이는 것 같긴 합니다. 저 우런이랑 월요일에 국제수사 서명 가요. 아직도 안 가요. 크로마키는 해결 안 돼요. 온몸이 오들오들 떠는 듯한 효과. 그게 과연 효과일까요? 천리버님, 그립카드는 뭘로 바꿨음? 4070, 5060, 3070. 4는 무슨, 5는 무슨, 돈이 어딨어. 요거 맞추는데도 램 2개 한데 80만원 들었어요. 80만원. DDR5 16기가 2개 끼는데 그것만 해도 80만원이요. 이번엔 카메라도 바꿔? 카메라 나쁘지 않지 않나? 다를 게 있나, 카메라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두리라고 아십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트렌드라는 거는 돌고 돈다고 하잖아. 유행은 돌고 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항상 그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는 쪽이 좀 약간 유리하거든요. 제가 이 하두리 감성을 다시 2026년부터 불러일으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두리 캠이 현재 당근에서 한 5,000원대면 사는 것 같습니다. 당근에서도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사야 될 텐데 5,0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투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두리 버전 캠을 사면은 좀 남들과 다른 독창성도 생기고 저만의 개성도 생기지 않을까. 유행이 돈 게 아니라 제가 돈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뉴스를 좀 볼게요. 이게 오피셜은 아니죠. 이것도 들리는 소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나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동생 만났는데 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각 부대에 위병소가 없어졌다고 한다. 요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인구 감소로 병력 줄어든다는 핑계로 부대도 해체하고 사관학교도 통합하고 핑계 줬노. 옛날부터 좌파들은 핑계가 아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 이거 취지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로 인한 반작용을 생각을 안 하지. 모든 일에는 순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좌파들이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또는 본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을 때는 순작용을 존나 강조해. 더블 강조. 근데 반작용은 거의 사일렌트. 근데 알고 보면은 반작용이 훨씬 큰일이야.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 순작용을 존나 강조하면서 하려는 일들은 알고 보면은 반작용이 존나 오죠. 약으로 치자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병이 낫거나 아니면 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뒤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야, 이 약을 먹으면. 난 옛날부터 이걸 존나 느꼈어.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